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곳,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그런 선거구들입니다. 특히 이 강남 3구 바로 옆에 있는요, 동작을의 판세에 주목이 됩니다.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무려 6번을 찾아가서 화력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. 그렇죠. 이 본인의 지역구 다음으로 많이 찾은 곳이 이 동작을 지역구인데요. 이 4년 만에 지역구 탈환에 나서는 이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경찰 출신 영입 인재인 류사명 이 민주당 후보의 동작을은요, 그야말로 베테랑과 이 정치 신인의 대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. 여당으로서는 이 서울 수성의 핵심 지역구이고 또 민주당에게는 강남 3구 외에 서울 전역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길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요, 이 이해운 국민의힘 후보와 이 박성중 민주당 후보가 대결하는 중성동을과 함께 현역인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또 오세훈 키즈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맞붙는 광진을도 접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 여야한테 과연 한강벨트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지 여야 두 패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먼저 말씀해 주시죠. 애초부터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이 한강벨트에서 몇 석을 확보하느냐가 전체 의석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서울에서 지난 4년 전에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에서 승기를 잡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민주당 의석수가 많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동작을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공을 들였기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승리한다면은 그 의미 또한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민주당의 총선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서울에서 승리하는 것이죠. 근데 이제 동작을은 어떤 진보 정당의 어떤 텃밭이 끝나는 끝자락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서야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인 강남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거든요. 또 반대로 광진구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의 어떤 바람이 끝나는 지역이고 또 진보 정당의 텃밭의 어떤 첫 관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당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동작을은 아마도 이 서울 선거 한강벨트의 마지막 총체판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경원 후보가 지금 대통령의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류삼영 후보가 큰 격차에서 많이 격차를 줄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선거를 보여주는 조금 미니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야가 한강벨트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바로미터로 꼽히는 지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보수세가 강한 영남에서 최대 승부처로 손꼽히는 낙동강 벨트인데요. 그중에서도 진보 강세 지역인 양산을의 결과에 정치권이 또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. 네, 이 낙동강 벨트 최전선이자 경남지사 출신 거물급 후보들이 맞붙은 곳이죠. 양산을 현역인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또 당의 탈환 명령을 받고 험지 출마에 나선 국민의힘 중지인인 김태호 후보가 대결을 벌이는데요.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사람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인 만큼 많은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그래서 결국 이 경남 지역 기존 3석에 더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국민의힘이 탈환 전략에 성공할지 역시 관심사입니다.